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동행으로 행복한 수원 교육 공동체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사랑, 그리고 미래가 있는 창영고등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영고등학교 교사이면서 동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창현인의 도시락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지기 김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영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안효원입니다. 효원님,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목소리만 녹음을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게 되어 있네요. 기분이 어때요? 네, 사실 목소리만 담았을 때도 너무 떨렸었는데 이렇게 얼굴까지 나오게 돼서 더욱 긴장되고 또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왜 여기에 서 있는 거죠? 효원님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나요? 네, 예전에 학교에서 직접 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시거나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입학 설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그려보기도 했었고요. 네, 저희 창영고등학교도 매년 자체 입학 설명회와 방문을 통한 학교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색다르게 꾸며보고자 합니다. 아, 학교 홍보를 영상으로 남기고자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엄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그저 그런 홍보 영상이 아니라 창영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학교 소개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 창영고TV에 업로드되어 창영고등학교를 궁금해하시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일부를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래 창현인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창영고등학교 교육과정부 엄동섭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경직된 모습 매우 낯섭니다. 예, 어색하기도 하고 살짝 긴장도 되네요. 네, 네, 가장 편한 저 보고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저는 2020학년도 입학생들의 교육과정과 과목별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주제처럼 들리는데요. 그래도 효원님은 벌써 2년째 잘 이수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미래 후배님들이 듣기엔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올해로 3년째 맞이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부분이 교육과정일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맞습니다. 본교 2020학년도 입학생들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를 최적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1번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칸이 선택 과목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1학년 때에는 1과목, 2학년 때에는 5과목, 3학년 때에는 9과목 등 모두 15과목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들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학년도 입학생, 즉 현 1학년 학생들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번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섞여 있고 탐구는 사회와 과학 계열의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교는 이러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범위에 맞춰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편제했습니다. 다시 자료화면 1번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2학년 때 수능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를, 3학년 때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수학 역시 2학년 때 수능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를, 3학년 때에는 확률과 통계 혹은 미적분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또한 공학 계열 등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기초교과 선택에서 기하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심화국어나 영어권 문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사회탐구 영역은 어떤가요? 예, 탐구는 수능에서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그리고 물리학일, 화학일, 생명과학일, 지구과학일 등 8과목을 2학년에 편제하여 대입 준비의 안정성을 마련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이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학년 때에는 정치와 법,
경제,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사회문제 탐구, 그리고 물리학이, 화학이, 생명과학이, 지구과학이, 융합과학 등 11과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2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본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진로 설계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기초교과와 탐구교과에 적절한 선택 과목을 편제했습니다. 예비 입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과정에 대해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학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영고등학교입니다. 효원님도 현재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한 과목들을 잘 선택해서 공부하고 계시죠? 네, 저는 방송 관련 진로를 꿈꾸면서 관련 학과 진학을 위해 필요한 수업을 선택하고 지금처럼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과목들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신입생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목별로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 3번의 노란색 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학년 때의 공통과목 대부분과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대부분은 5단계 9등급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목들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산출된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살구색 칸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적성과 관련된 예술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 모두는 ABC 3단계 평가로만 성적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들은 내신뿐만 아니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양교과는 이수, 미이수만 표시되니 성적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성적 산출 방식을 잘 이해하고 내신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잘 관리하여 대입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평가에 관련한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효원님은 혹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왠지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소통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흔히 4개의 알파벳 C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영고 입학 설명회 영상이 그중 협업을 통한 창의적 소통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대본에 쓰여 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네, 그리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학교 선택의 판단력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다음 주제는 2분의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뿅 해주시면 안 될까요? 둘, 셋, 뿅! 네, 2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장종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이호균입니다. 네, 인기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는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들을 수 없는 교과목을 개설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인데요. 가끔 방과학교 수업과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학점에 반영되는 정규 수업이고요. 학적이나 생기부에도 정규 수업과 똑같이 반영되죠. 어떤 친구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건가요? 개설 교과목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IT 관련 학과나 공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면 프로그래밍이나 로봇 제작 같은 과목에 신청하고요.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 계열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회과제 연구, 국제 정치 등의 과목을 신청을 하죠. 물론 신청한 친구들 모두가 들을 수는 없고요. 성실도나 학업 성취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좋은가요?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처음에는 과제 중심 수업에 어색해하다가 나중에는 결과물을 얻어내고 과정을 탐구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사실 공대 가면 자연스럽게 해보는 경험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해보기가 어렵죠. 근데 일부 RN이나 영재 수업에 참여해본 친구들 말고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 수업을 경험해본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만족도도 높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수시원서 넣고 자소서 작성한 친구들도 수업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운영 기간이 오래지 않아서 누적된 결과를 보여주긴 어렵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평가 측면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회과학 방법론, 올해는 사회과제 연구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은 평가를 다른 과목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서 수강하는 친구들이 성적에 덜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업 시간에 다루는 주제나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 다른 주제의식을 느끼고 탐구하고 그 과정 동안 본인이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의 생기부나 자기소개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고요. 수치로 표현하는 평가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끄는 시간이 클러스터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희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클러스터 이수자 학생의 이야기와 함께 창영고TV 창영고등학교 입학설명의 1부를 마치고 2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배들한테 교육과정 클러스터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로봇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실습과 많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활동과 실습을 통해서도 많은 배경 지식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활동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아마 그쪽 분야로 나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